안녕하십니까. 벌써 14번째입니다. 우리들의 그리움, 항상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 요즘엔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이 우리를 더욱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와 함께 출발한 워싱턴 사사세는 함께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느끼는 그리움이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의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그레이스 김 이기창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죠. 모두 묵념! 바로 작성해 주십시오. 헌화하겠습니다. 네, 헌화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이 보내주신 화환과 뉴욕의 북미 포럼의 강준화 대표님이 보내주신 하환의 꽃을 본인이 하나씩 뽑아서 그 꽃으로 헌화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 대표 박미셸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화사한 봄날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고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14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정신은 우리들 마음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적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원칙과 상식으로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람 사는 세상이 성숙한 민주주의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민족의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의 길로 아직도 휴전 상태인 남북의 종전선언은 대통령님과 우리들이 꿈꾸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들이 계속 추구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 사는 세상, 그 꿈을 이룹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과보고. 안녕하십니까.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님의 갑작스런 서거로 추모식에 참석했던 워싱턴 지역의 의식 있는 동포들이 발의하여 만든 사람 사는 세상 시민단체도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14년 전으로 되돌아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는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만들어낸 논두렁식의 공작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논두렁식의 공작이 국가정보원의 소행이라며 시민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이인규는 2018년 이곳 워싱턴까지 도망와서 지내다 시민단체 북미민주포럼과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이 현상금까지 걸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추적하자 2018년 6월 25일 언론에 논두렁식의 보도는 배후의 이명박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소행이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랬던 이인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짓 내용을 자신의 회고록이라며 금년 3월에 시중에 배포했습니다. 우리는 허망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식의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된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주기에 몰입한 수사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였습니다. 노무현을 죽이려고 대검찰청 창문 너머 웃고 있던 이인규를 기억합니다. 이인규 같은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의 후배 검사들이 그를 답습하듯 뇌물 먹은 자를 증인이랍시고 앞세워 대장동 사건으로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는 압수수색을 332번씩이나 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출신들이며 대장동의 진짜 범인들 7명과 50억 클럽의 정체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 사이 통일부, 국토부,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국민연금 등 각 부처 고위직에 136명의 정치검찰 출신들이 앉아서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도 없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9월 30일에 러시아와 수교했고 1992년 8월에 중국과 수교를 했으며 2018년 4월 27일 북한과 판문점 선언 등 전 정부들이 우호적인 기틀을 세운 한반도 평화와 대외 경제력 성장 기조를 윤석열 정부는 이어 달리기처럼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빛나기를 바랐습니다만 윤석열 검찰 정권은 어리석게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국정 이어가기를 거부하며 선제 타격, 확전 불사라는 막말까지 해가며 이들 3개국을 다시 적으로 만들며 민주주의의 질서와 북방 외교를 막다른 퇴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 질서가 검찰 정권의 1년 사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며 한반도 평화 위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국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현업에 종사하던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오늘 추모식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희망을 주기 위해 또다시 뭉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뭉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평생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원칙과 소신의 길을 걸은 정치인이셨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새롭게 열어낸 선구자이자 권위주의 기득권 타파를 몸소 실천한 지도자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특권,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서민 증세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무책임한 정치에 맞서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후퇴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민주당이 되고자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오늘 먼 이국 땅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는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 박미셸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대식 목사님, 북미 민주포럼 강준하 대표님, 미주 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님, 미주 민주참여포럼 장선영 홍보위원장님, 워싱턴 평통협의회 강창구 회장님 등 대통령님을 그리워하는 동포 여러분의 마음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신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우리 민초들은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자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기억은 죽은 이들,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제삿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그 정신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예전 2000년 전 예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그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있는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전해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노동자들, 배움이 적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소외당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당시에 그 예수 이야기를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 부자 사람들,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지? 아무 날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었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점심과 저녁을 뭘 드셨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14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들이 다시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새로운 까닭은 노무현 대통령은 민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같은 민초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를 기억합니다. 이 써놓은 것을 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얘기가 길겠구나.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요. 제가 기억력이 무척 좋은 사람인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하려고 생각했던 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종이에 적어온 거는 다 적을 수가 없죠. 한 장에. 그러나 몇 가지만 적었는데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1년 후에 취임한 지 1년 후에 그 사람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업적이라고 적으려니까는 업적이 아니에요. 그 죄상을 제가 생각하면서 몇 개 적은 거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얼마 전, 바로 며칠 전 광주 민주항쟁 43주년
추모 미사를 드리면서 천주교회 정의구현 사제단 그 미사에서 송년홍 신부는 윤석열이를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계 잘 아는 명진 스님이 사자호를 토하면서 윤석열 내 이놈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각오를 새로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오늘 밤새도록 외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1년의 성적표를 보면은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로 만들었고, 미국과 일본에는 굴종 외교로 이제 제 속바지까지 다 벗어주었어요.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보는 한미합동훈련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헛물킨 핵공유 전쟁광의 행보로 전쟁 위기를 고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13개월 수출 감소 그리고 적자로 이제 금년 말이 가면은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4,600억 달러의 4분의 1이 소진됩니다. 민주주의로 말하면은 검찰 독재, 노동 탄압, 간첩 조작, 제가 그 윤석열 죄상의 일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 이놈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그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는 민초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민주포럼 대표이신 강준하 대표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평생 인권과 민주화, 서민 경제의 평화 통일의 길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더욱 커져만 가고 그 빈자리는 아직도 큽니다. 국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반칙과 특권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열망하셨던 대통령님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대통령님이 펼치셨던 정치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굴곡 많았던 인생 역전이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평화롭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소망하셨습니다. 2007년 10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방북,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셨습니다. 안보와 평화에 대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피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목입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추모하는 정의성 시인의 봉화산 시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서성이며 울고 있습니다. 천둥번개 비바람 지난 뒤에도 당신 떠난 자리에 사람들은 숲이 되어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2019년이죠. 2019년 5월 23일 날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제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 중에 있어서 그 추모제를 참석할 수 있었는데, 그때 뜻밖의 이게 조문객이 오셨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분이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따뜻하게 사실 맞이해줬고, 저는 그분의 어떤 그때 한 발언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해마다 참석했던 한국의 대사관에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시 대통령은 어떤 강경한 네오콘적인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소원한 관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프레임화 됐던 건데, 그날 한국을 방문해서 멀리 봉화마을까지 내려가서 발언한 그의 추도사에서는 엄청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뚝뚝 묻어나와 있었어요.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족과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자기가 그린 초상화,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를 권양숙 여사하고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표현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인권에 헌신하신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대통령, 또한 국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 초상화를 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노 대통령은 국익을 향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목소리를 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점들이 한미동맹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기억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한미양국은 다시 일본도 맺지 못한 기념비적인 FTA를 맺게 되지요. 그 FTA가 반대도 있었지만 그 결단으로 많은 한국의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때 대한민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미국이 승인을 했고, 그래서 많은 한국으로부터의 양국의 교류가 늘어났고요. 또한 한국 정부를 이 당시에 G20로 편입시키는 그러한 결정을 미국 정부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국익과 국민을 우선시하며 강단 있게 국정을 끌던 그 모습의 노무현 대통령을 오늘 생각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신대식 목사님께서 격정적으로 토로하신 그러한 우리의 걱정과 분노,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일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찰 세력이 다시 되살아나서 현재 벌이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이고 더 나아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이런 한국의 공안통치 정국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국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당할 앞으로 닥쳐올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수많은 성과와 업적 중에서도 그 노 대통령께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가족, 국가, 그리고 공동체였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노 대통령님이 진심으로 원하셨던 조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주권국가의 국익을 향한 강렬한 애국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추모제를 성심성의껏 준비하신 워싱턴 사사세의 우리 박미셸 대표님, 또 이기창 운영위원님 등 한 분 한 분 워싱턴 사람 사는 세상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힘으로 같이 일어설 때입니다. 지금 저는 이유진 대표님이 들고 계시는데 이 법안을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가끔 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무리한 행동도 하지만 미국은 멀리서 우리의 동맹으로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미국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있지요. 또 북미관계도 완전히 스테일메이트돼 있고 오히려 미국을 침범하고 한국을 강점했던 이런 일본과 북미 패권 전쟁 속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그러한 구도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작은아마 우리 동포들이 유권자의 힘으로 미국 의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의미 있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HR 1369 번호도 좋습니다. 자, 369 하죠. 외우기 쉽습니다. 1 시작. 369 1369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핵심이냐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더 나아가 북미 외교관계 수립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했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산가족이 만나게 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개시되게 하자는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내 지역구에 있는 연방의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원했던 민주주의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그 마음을, 그 뜻을 우리가 모아서 일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또 저는 작년 11월에 워싱턴, 여러분들이 계신 워싱턴에서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열었다는 그러한 사실은 이유로 저는 얘기합니다만 불법적으로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을 직무 정지됐고요. 나아가서 자문위원 해촉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70명의 미주 동포들이 제3자 고발을 했어요. 이번 1월 말쯤에. 그래서 저는 당사자로서 비겁하게 뒤에 뺄 수 없어서 당사자로서 저는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 법정에서 미국 헌법에 기초한 미국의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를 사찰하고 진상조사한다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으려고 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것을 미국 법정에 세우라, 미국에 고소하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욕먹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고발하는 데가 두 가지 수사기관이 있는데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어요. 근데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리퍼블릭 오브 프로시큐터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저는 경찰에 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진척이 거의 없어서 안타깝지만 저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미 연방에 나와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지지를 확산해 가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저도 할 수 있어서 엄청난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비전을 생각해봤어요.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0 때 내놓았던 정의로운 사회였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았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 있는 비전이었어요.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어요.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외입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 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성은 생산 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가 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죠? 저는 또 이기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 되고 나면 뭐 하지요? 여러분 말고도 흔들 사람 꽉 있습니다. 뒤통수 칠 사람도 꽉 있습니다. 앞길을 막을 사람들도 꽉 있습니다. 감시도 하고 흔드는 사람들도 감시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보시고 마지막 한 표라도 더 긁어모읍시다. 네. 바운더리 챙기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전화하고 있습니다. 부동표 흡수하고 있습니다. 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전화기에 들어있는 전화번호를 수첩을 꺼내서 하나씩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각 5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소위 통일 외교 안보 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안보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표리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통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역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파도가 한번 밀려가면 한번 밀려오게 돼 있고 강물은 동쪽으로 한번 굽으면 서쪽으로 반드시 한번 굽게 돼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 가던 강물은 서쪽으로 강머리를 틀기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가 봐요. 반드시 서쪽으로 다시 굽이쳐 흐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되죠. 멀리 내다보고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비축해 나가는 해야 될 일을 뭔가를 해야 될 또 중요한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눈보라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부르라.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의 일반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은혜이기라. 깨치고 나가 웅크린 아이들의 가슴에 별을 심어주던 사람. 당신은 대통령 때도 바보였습니다. 멸시받고 공격받고 또 당하면서도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군림하던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주던 사람. 당신은 마지막도 바보였습니다. 100배, 1000배 죄 많은 자들은 웃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저를 버려달라고 깨끗하게 몸을 던져버린 바보 같은 사람. 아, 당신의 몸에는 날카로운 창이 박혀 있어 저들의 창날이 수도 없이 박혀 있어. 얼마나 홀로 아팠을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 표적이 되어 우리 서민들을 품에 안은 표적이 되어 피 흘리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던 사람. 지금 누가 방피 뒤에서 웃고 있는가? 너무 두려운 정의와 양심과 진보를 2번, 3번 죽이는 데 성공했다고 지금 누가 웃다 놀라 떨고 있는가? 지금 누가 무너지듯 울고 있는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사셨는데 당신이 지키려 한 우리는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지금 누가 슬픔과 분노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 바보 노무현, 당신은 우리 바보들의 위대한 바보였습니다. 목숨 바쳐 부끄러움 빛낸 바보였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바쁘다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며 타협하며 사는데 다들 사회에 대해서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삶의 부끄러움은 잃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지켜가야 할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마저 저 높은 곳으로 던져버린 사람아, 당신께서 문득 웃는 얼굴로 고개를 돌리며 그리운 그 음성으로 말을 하십니다. 이제 나로 인해 더는 상처받지 말라고. 이제 아무도 저들 앞에 부끄럽지 말라고. 아닌 건 아니다 당당하게 말하자고. 우리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처럼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향해 서로 손잡고 서로 기대며 정직한 절망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우리 바보들의 위대한 바보가 슬픔으로 무너지는 가슴에 피 묻은 씨알 하나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바보와 사랑을 했네. 오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웁니다. 기댈 곳도 없이 바라볼 곳도 없이 슬픔에 무너지는 가슴으로 웁니다. 당신은 시작부터 바보였습니다. 떨어지고 실패하고 또 떨어지면서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고. 아, 나는 바보와 사랑을 했네. 속 깊은 슬픔과 분노로 되살아나는 우리는 바보와 사랑을 했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 땅과 북녘 땅이 합쳐지소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용기는 안 되어